백승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드디어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이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걸어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요. 적게 걸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국세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중에서 일부를 원천 징수하는데 이때 표에 기재된 세금보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보통 적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음해 2월에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국세청은 내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간소화 자료 제출 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사항 등이 있는데요. 이를 꼼꼼히 확인해서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요.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네.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죠. 그 주택자금 소득공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연간 75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주고요. 그래서 최대 90만 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인데요. 월세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을 해야 하고요.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다른 주택자금 소득 공제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 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고요.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 금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공제 한도도 100만 원 늘어나고요. 다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 연간 사용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중 일부 기간에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학부모들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인데요. 의료비와 취약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경우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20%로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1,2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네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한 기준은 어떻습니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하고 출생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아닙니다. 그리고요,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나 장인어른, 장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지 않으면서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직이나 퇴직을 했거나 여러 곳에서 일한다면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를 옮긴 경우에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근무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로 각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요.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를 선택해서 나머지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도 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요. 퇴직할 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